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 김명규 생사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4대보험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일단 4대보험이란 네 가지 사회보험을 이제 우리가 흔히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국민연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보험, 세 번째 고용보험, 그리고 네 번째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이죠.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사회보험을 줄여서 우리가 이제 사대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사회보험을 통틀어서 우리가 사대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보험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운영이 주체가 되는 면에서 일반 사보험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험이라는 건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서 활동 능력의 상실 또는 소득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국가가 운영 주체라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사회보험인데 노령이나 장애, 사망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된 보험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나이가 들었다고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을 못함으로써 써야 될 돈을 못 쓰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국민연금이죠. 그 다음에 질병이 들었을 때 이 질병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직장에 다니다가 실업이라는 위험에 처했을 때 그걸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고용보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험 방식으로 대처한다고 했죠. 사회보험이라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실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누구나 다 실업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암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누구나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암에 걸리죠. 그런데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기가 걸릴지 안 걸릴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여럿이 모아서 낸 돈을 가지고 자기 암 치료비용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모아가지고 소수의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험료를 몰아주는 게 바로 보험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4대 보험도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이 있지만 누구나 다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최소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왔죠. 장애, 사망, 노령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험으로 해결을 하고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실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그 다음에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장하는 4대 보험 시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다 가입되어 있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4대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가입한 탈퇴가 일반 사보험은 자유롭지만 4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은 가입한 탈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완전히 무관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4대보험 가입 대상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싶냐 안 하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입 대상자라면은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면 가입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사회보험의. 그다음 두 번째 사회보험 이제 가입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전 국민을 커버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과 지역 가입제도 두 가지를 동시에 올리는 겁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래서 고용보험과 상대보험은 고용보험이 뭐겠습니까? 실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장 가입제도는 있지만 지역 가입제도는 없겠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산재보험은 아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자영업자는 3대보험으로 고용보험에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지금 말이죠. 개꿈이라는 것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무상으로 얘기하면 자유직업 이렇게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죠. 근로자로 사업주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에 따라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을 아마 개꿈으로 하는 모양이고, 이런 분들은 고용산재보험에 이미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4대보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도입된 4대보험 중이 바로 이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도 가장 일찍 도입됐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고용보험이 가장 늦게 도입됐습니다. 고용보험이 1995년. 건강보험이 77년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도입된 겁니다.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좀 심해서 하루에 5만 명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아요. 사망자가 지금 20만 명 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를 냅니까? 했을 때 건강보험 체계가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인으로 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1977년부터 이런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답니다. 4대보험 잘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미국보다도 건강보험 체계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입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과 지역 가입을 드렸고,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 가입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성격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이 되겠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이죠. 그리고 고용보험은 치료에 대한 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이것이 산재보험입니다. 급여 방식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다음 사대보험의 주요 특징 중에서 간단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대보험은 이제 보험료를 다 내셔야 됩니다.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얼마를 내는지 그
그게 중요하겠죠. 보통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급여의 몇 프로를 이렇게 보험료로 이렇게 급여 명부에서 보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자기 소득의 9%를 공제를 합니다. 보험료가 납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9%의 절반인 4.5%예요. 4.5%. 그리고 사업주가 4.5%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60세가 넘으셔가지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타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낸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낸 거에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가능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저는 세무사님은 자영업자거든요.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제가 9% 전부 다 제가 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자영업자들. 여러분들 참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6.67%를 이것도 역시 근로자가 절반, 그 다음에 사업주가 절반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의 10.25%, 소득의 10.25%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0.25%를 장기 요양보험료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로 1.6%, 그 다음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0.25에서 0.85%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1.6%는 근로자가 반, 사업주가 반 이렇게 부담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0.8%, 사업주가 또 0.8% 이렇게 부담을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게 됐을 때죠. 실직을 당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직을 당하면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때까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장이 없다고 생활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1.6%인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 다음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0.1에서 0.85%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부과및 정산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월 부과하고 정산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정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매월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소득이 있다. 그럼 그걸 12개월로 나눕니다. 2019년도에 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그럼 한 달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9%를 매달 급여로 부담을 하는데 언제부터 그러냐? 2019년 소득에 대한 그 국민연금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그때까지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보험료율을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보험료 9%를 국민연금 보험료 9%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소득을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냐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년도 소득.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국민연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때 보험료 산정 기준은 2020년이 아니라 2019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 정산이 있습니다. 정산이 있고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보면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매월 부과하고 다음에 연말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020년 급여는 다음에 가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연말 정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당연히 가입해야 되시는 분들,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근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대해서만 이제 가입하는 거죠. 여러분 60세 넘어가면 국민연금 더 이상 구입하지 않습니다. 60세 넘어가면. 그리고 18세 미만이신 분도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국민연금 제도다. 근데 이제 아래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뭐 공무원같이 이제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교직원같이 교직원연금, 이런 어떤 공적 연금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형평의 문제가 제시됐었죠. 예. 왜 공무원들은 연금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타죠. 공무원분들은 뭐 보통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연금을 타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저는 자영업자니까 제가 100%를 다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이 지금 환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생각이 될까 고민 중인데, 공무원들은 뭐 보통 한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형평성을 제시했었는데, 어쨌든 공무원분들은 다른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이런 분들도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들, 나이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분들은 국민연금 안 내죠. 예, 지역가입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이런 분들이 뭐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임의가입이라고 해요.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국민연금 임의가입이죠.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자. 아까 국민연금 가입은 연령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근데 18세 미만인 근로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18세 미만인 근로자들 중에서 가입을 원하면은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죠.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미 적용 사업장 가입자로 사업장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의 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된 자,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아까 여기서 전에 봤던 4번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임의가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임의가입을.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이자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다른 사회연금에 비해서. 요새 그래서 이제 주부분들, 직장이 없고 살림하시는 분들도,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분들도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축하는데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더 안전하고 이자율도 높다,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부들도 이렇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가입하는 거죠. 60세 미만일 때. 근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지금은 지금 현재는 63세부터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점차 늦춰져가지고 65세부터 지급을
이제 하게 될 예정인데,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끝나는 60세부터 65세까지는 중간에 약간 텀이 생기죠. 그 텀 동안에 계속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을 올려줍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의사를 물어보죠. 60세 돼가지고 국민연금 이제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분에게 이미 계속 가입자들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65세까지 더 구입해서 더 많이 탈 수 있는 거예요. 60세에서 국민연금이 끝나는데 수령 시기 65세까지 더 구입해서 나중에 수령할 금액을 크게 하는 제도. 그걸 이미 계속 가입자들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이미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 제도 가입자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민건강보험은 이게 중요한 게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피부양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부양자는 소득자가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배우자의 직계 비속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것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만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산은 많은데 직장에 안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부자분들이 있는데 직장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재산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안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한 나머지 피부양자들의 자격 요건은 매우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임승차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안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피부양자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요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 부양 요건이죠. 보시면 배우자나 자녀분들 이런 분들이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자녀가 동거는 하지만 가정에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같이 주민등록상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부양자로 될 수가 없어요. 결혼한 자녀분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밑에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피부양자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득 요건입니다. 피부양자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영원해야 돼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뭐가 있겠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분들이라는 건 여러분들과 같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지만 3.3% 원천징수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하겠죠. 이런 분들은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초과한다.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인 돈, 총수익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3% 뛰기 전에 지급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소득 금액은 거기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근데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나 연금소득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걸 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나 연금소득 공제를 하기 전에 총급여나 총수익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500만 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잘 따져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사업소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때는 피부양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까다롭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재산 요건도 있어요. 배우자 직기등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은 불부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이하다. 그러면은 추가 조건으로 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아까 여기 소득 나왔죠? 소득 정의 그 소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다.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제도. 건강보험제도는 그 직장가입제도와 지역가입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가입제도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요. 근데 지역가입으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면은 보험료를 전체 지역가입자가 100% 부담을 하셔야 돼요. 이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자들은 바로 그런 실업을 당했을 경우에 갑자기 50%만 부담하던 보험료를 100%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업을 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주는 제도, 그거를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로 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 36개월까지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준다 합니다. 그리고 산출보험료는 보험료 경감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직장에 다닐 때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그 절반의 보험료 정도만 납부하시게 된다. 36개월 동안. 그래서 이미 계속 가입자들을 이용하면은 지역가입일 때 보험료 부담을 3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들이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피보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이제 피보험자가 되겠죠. 이 근로자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다행 근로자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근로자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산재보험법에 따라서 근로자로 보는 자들이죠.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례 가입 방식에 따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이거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니까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 사업자도 고용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이미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수급자나 현장 실습생 이런 분들도 고용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근로자의 요구에 대한 이제 판단이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판 1004다 2976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죠.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계약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중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예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본부기준 등의 조정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 구속을 받는지 이런 것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들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만약 이런 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 비품이나 원자재를 보유하고 3자를 고용해서 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게 없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에 초래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섯 번째 넘어가고요. 일곱 번째,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정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 밑에 적어놨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3.3%를 원천징수 당하고 있을 거예요. 사회보험료도 안 내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여러분들 보고 아 자네는 프리랜서야. 그러니까 사회보험 가입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회보험료도 안 준다.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근로자성에 충족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연령 제한이 있죠. 18세 이상 60세 미만. 그 나머지 만 18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은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보험은 나이 제한이 없고요.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로 신규로 취업을 하신 분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실업급여만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그리고 전적으로 보험료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65세 넘어서 취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직업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제도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신다면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 근로자와 지위가 유사한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과 고용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년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됩니다. 50년 미만의 판단 방법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가사 서비스업, 파출부, 이런 업종이 있죠. 그 다음에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수렵업, 소규모 공사업,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월 보수액이 없죠. 1등급에서 7등급까지 7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영업자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2.25%입니다. 자영업자가 선택한 고용보험 월 보수액의 2.25%를 고용보험료로 되게 됩니다. 근데 고용보험료를 또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죠. 1, 2등급과 3, 4등급에 해당되는 자영업자 월 보수액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1, 2등급은 50%, 3, 4등급은 30%의 고용보험료를 3년 동안 감면을 해드립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을 하셨어야 됩니다. 폐업의 정당한 사유란 6개월 연속 적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요. 요건이 복잡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실업급여 타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급여일수 최대 210일입니다. 7개월이죠, 7개월. 1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 210일, 7개월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중소기업 상제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상제보험 가입제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이런 분들은 상제보험에 이미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은 월 단위 보수액, 아까 이거 고용보험에 나왔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용보험료 월 보수액, 그러니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월 보수액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보험료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산재 보험료를 사업주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는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자하고 달리 출퇴근 중 발생한, 근로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데 사업주는 그 부분 적용이 안 된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특수형태 근로자,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죠. 이분들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3.4%는 원천 징수 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용법이 확대된 걸 보면 2008년 7월 1일 보험 설계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차이사, 학습 지도사, 골프장 캐디, 그러니까 처음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이 됐고요. 2012년 5월 1일에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됐고요. 2016년 7월 1일 대출모집 및 신용카드 모집 및 전속 대리운전기사,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 건설기계 종사자, 그 다음에 2020년 7월 1일 방문강사, 방문파면 등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급여제도, 이건 마지막인데요. 국민연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령연금, 그 60세 이상, 65세 이상 되면 받는 거, 그거죠.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받는 제도, 노령연금 제도고, 그다음에 장애를 당했을 때 받는 게 장애연금이 되겠죠.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 장애가 나왔을 때 지급받는 거. 그 다음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그것이 유족연금이 되겠죠. 제가 국민연금 지금 나이가 55살인데요. 국민연금 한 20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60세가 되기 전에 죽어버렸다. 그랬을 때 받는 게, 저희 유족들은 받는 게 유족연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반환 일시금은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는 게 반환제도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10년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 일시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상으로 끝났습니다.